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그렇게 큰 재미는 없는 가운데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날씨만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벽잠이죠. 예, 월드컵의 열기 때문에 밤잠을 많이 깨우셔서 좀 낮 중에도 좀 몽롱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씨와 이 밤잠에 대해서 잘 조절을 잘 하셔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도 지난주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분이 나오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오른쪽에는 매눈 전문가가 웃으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2주째 저희 스튜디오를 활짝 빛내주시는 저희 김효주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상은 맞추셨나요? 여기 따로 네. 대여. 제 의상이요? 네. 대화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사는 것도 있고.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외모와 잘 훌륭하게 맞추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매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매번 그 매눈 전문가님의 네, 항상 네. 그 단추를 풀러 헤치는 이런 네, 네, 네. 이런 야성적인 모습만 봐서 이게 네. 보지 마세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사한 분위기로 전문가들의 수다를 시작을 하겠고요. 지난 몇 주와는 좀 컨셉이 약간 다릅니다. 예, 지금 지금부터는 이제 김효주 앵커님께서 어떤 주식시장의 아직 좀 초보적인 입장에서 저희들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그 질문들을 마구 던져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고 다시 토스를 해드리는, 저는 중간에 토스만 하고 답변은 매느님께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또 즐거운,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대화의 싹들이 많이 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암묵 작전이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저번 주 거 녹화한 걸 봤어요. 사실. 아, 그러세요? 네. 네. 왜 전에는 저희들 이렇게 세 분 남자분들 셋이 하실 때는 안 보시고? 예,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방송 중에 찾아본 게 아니라 네. 예, 그 화면에 옆에 컴퓨터에서 메인 홈페이지를 항상 켜놓으니까 네네. 나오길래 봤는데 네. 저는 이제 빠진 박경석 대표님의 좀 자리를 대신해서 예. 전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그의 한 축을 담당하셨잖아요. 몸개그죠? 예, 몸개그. 몸개그요? 예,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축을 좀 메꾸기 위해서 좀 네. 노력을 했는데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봤어요. 봤더니 안 됩니다. 예. 그 박경석 대표의 그 외모도 못 따라가실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거성 같은 이 존재를 따라가시기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매눈 전문가님은 외모가 완벽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분처럼 얘기하십시오. 예, 그분처럼 그 보조개가 없어가지고 예, 거기서 탈락인 것 같아요. 아, 보조개가 혹시 이마에 죄송합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예. 아마 그 김효주 앵커님께서 네, 저희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이런 재밌어요. 예, 네. 계속 할까요? 네. 예, 그래서 네. 참 잘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저희는 그래도 이런 과정에서 시장을 또 계속 연구하고 계시죠? 그럼요.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 충분하게 날카롭게 맨눈으로, 전 소의 눈으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이렇게 대화를 재밌게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 사이에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그랬나요? 볼펜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같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궁금한 점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가리지 마시고요. 아무거나 막 얘기를 하셔도 매눈 전문가님이 보통 어떤 특별한 준비 없이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다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아하셨죠? 네. 조금 이제 그런 스타일이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요. 막 던지십시오. 네. 오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너무 네. 질문을 좀 막 드린 것 같아서 또 당황하시지 않았나. 저도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당황은 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해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분명히 달랐어요. 작전이 달랐었는데 좀 더 괴롭히는 쪽으로 가자고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치고 나갈 때 앵커님께서 안 치고 나오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 때문에 당했죠. 괜찮습니다. 그걸 굴하지 않는 저희 매눈 전문가이시니까 오늘도 삐지게 해드리죠.
네. 잘 삐지세요? 아유, 말도 못. 죄송합니다. 오늘 이미 삐지신 거 아니시죠? 아니죠. 저번 주랑 다르게 너무 이렇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 저희 메이는 전문가님은 절대 안 삐지시고요. 항상 그 냉철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삐지십니다. 냉철하게 삐지십니다. 냉철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김효주 앵커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또 오늘도 폭풍 질문. 세 장이나 이렇게. 네. 앞에 이렇게 쫙 놓여 있는 저의 질문지들. 아 그렇습니다. 거의 뭐 그 어떤 그 법원에 나온 느낌이시죠? 청문회 느낌. 네, 네. 저만 이면진가요? 왜 준비를 안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허심탄회한 얘기가 전문가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질문하는 사람이 원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뭘 알아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답변하는 분은 얼굴이 두꺼우셔야 됩니다. 아 이거 청문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폭풍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네.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주식 들여다보시면서 아무 일 안 하시는, 그러니까 전업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 예, 전업 투자자분들. 네. 근데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생활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은 점점 자신의 수익이 마이너스를 하시는 게 아니신가, 아니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신가. 그렇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이제 다 이제 그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보통 이제 가방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샐러리맨들 그렇죠. 출근하는 게 일상인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신 다음에 PC를 키시죠. 출근 대신에. 그리고 마우스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아침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장과 이제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 소위 이게 잘못하게 되면 백수? 그렇죠. 백수로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 프로페셔널이십니다. 이걸로 통해서 어떤 수익을 끌어내셔야 되는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네, 그렇죠. 그게 생업을 위한 정말. 그렇죠. 예. 그런 쪽에 대해서 메이는 전문가님, 이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희 회원님들이나 뭐 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업 투자자시죠. 근데 어느 정도 과거에 돈을 벌어뒀던 돈을 가지고 이제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사 사업체, 뭐 사모님, 안방 마님 같은 분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전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뭐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혼자 독수 공방에서 그 어디서 이제 시장에서 진짜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정석적인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배운 걸 가지고 시장에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그 수가 그 수예요. 결국 내가 잃는 수도 남이 날 잃히는 수 이런 수다 보니까 내가 물리면 그 사람도 물리고 나는 그런 것만 하고 있고 그래도 골로 가면서 그 계좌가 선택이 제가 방송을 오늘 계속 떠들다 보니까 계좌가 녹아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처럼 마이너스 찍히는데도 또 이렇게 어디서 또 집안에서 돈을 융통한다거나 예전에 우리 외삼촌처럼 그래서 집안에 누가 되는 본인의 얘기가 외삼촌으로 바뀌시는 건 아니시죠? 외삼촌 계십니다. 잘 계십니다. 지금 건강하시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인사드리시겠어요?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여기 투 외삼촌 이렇게 쭉 자막이 나갈 겁니다. 저한테 오세요. 외삼촌은 10일 연장해 드릴 테니까. 역시 또 잊지 않고 홍보도 같이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전업 투자자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 안 하면 그거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그 진짜 그 페인이에요, 페인. 게임 사회 부적응자처럼. 부적응자처럼 그렇죠. 게임하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일단 규칙적인 생활만 좀 해주면 규칙적인 생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쳐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게 전업 투자자가 할 때 가장 첫 번째 역할 그게 규칙적인 생활입니까?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커피 마신다면 그 시간에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김민수 부장님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월드컵을 본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늦게 월드컵 보고 늦게 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눈이 지금 다크서클이. 대기전 보셨어요?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유독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 다크서클이 지금 무릎까지 내려올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피곤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눈이 그냥 번쩍 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어쩔 수 없이 화가 났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또 4년 뒤를 기약해야 될 텐데 4년 뒤면은 이제 나이가 제가 29이 이제 되겠죠? 어리셨어요?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저희 메이는 전문가님입니다. 할 말을 잊게 만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나이 차시기 전에 일단 결혼하십시오. 네. 아, 미혼이셨어요? 네. 아, 미혼이셨어요라는 얘기는 지금 충분히 기혼의 나이를 외모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죄송하지만 미혼이십니다. 혹시 주변에 네. 참한 분 이제 선배분이나 이런 분 계시면은 네. 절대 소개시켜 주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업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매누님께서는 일단 잘못하게 되면 예,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규칙적인 생활로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치자. 예. 일단 그래도 자금력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거죠. 자금력이 없으면 뭐 당연히 일단 저한테 오셔야 되는데 자금력이 있다면 네. 예,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대출도 해드립니까? 대출이 그냥 당연하죠. 예. 그런 건 제가 땡겨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생각이 다 그래요. 딱 돈 한 5억, 10억만 있으면 네네. 예. 없으세요? 그거를 그게 유동 자산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그 부동산만 조금 좀 해결되면 될 텐데 근데 거기가 위아래로 고속도로가 깔리고 KTX가 지나가서 죽은 땅이 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요. 음영지역 때문에 예. 그래서 딱 갇혔어요. 삼각지로 갇혀서 못 팔고 있는데 네. 삼각지 있어요 땅이? 예. 근데 뭐 한 4억, 5억 정도가 있어도 충분히 그냥 배팅 쫙 하면서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렇다고 그러면 자금이 한 5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한 3천 정도. 5억이면 한 달에 3천.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마이너스 3천 아니시죠? 계속 꾸준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전업 투자자의 그 가장 큰 덕목은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꾸준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이 매일 9시부터 3시 이렇게 열리는 게 맞나요? 8시인가? 9시부터 예, 정확하게는 이제 9시부터 3시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나머지는 얘기를 해주시죠. 뭐 시간의 거래부터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다 매는 전문가님이 찍으신 동영상에 보시면은 회원 가입하시면 그 바로 던져주시네요. 그 끝이죠. 직접 보시라. 예. 그래서 보통 6시간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럼 그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지키면 좀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9시부터 3시까지 졸지 말고 잘 버텨있자. 이게 규칙적인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눈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란 정확하게 어떤 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 중에 뭐 규칙적인 상관없어요. 장 중에는 뭐 자기가 뭘 하든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 끝나고 나서 그 이후 시간이 내가 야간 매매도 땡겨야 되고 뭐 증권사 브리핑 나온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뭐 하루 딱 뭐 선물을 걸었는데 그거를 뭐 치킨에 뭐 콜라 대짜 시켜가지고 먹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소주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중 생활을 되게 깔끔하게 해야 돼요. 주중 생활을 웬만하면 다른 접촉 없이 여타 접촉 없이 이성 간의 관계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좀 그렇게 지내야 좀 성공을 좀 할 수 있고 어차피 돈 벌리면 사람 낚는 건 그 이후에 해도 돼요. 어차피 돈이 가빈 시장이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생기돼 있어요. 여자들 그러면 여자 꼭 그 이제 이성 문제와 또 돈과 이런 밀접한 이 상관관계의 개수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 그러면 돈으로 엮인 만약에 인간관계다. 그러면 이게 좀 얕아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만큼에 대해 또 가치를 지닌 사람이 있겠죠. 또 돈 비슷한 가치. 그렇죠. 또 갑인이신 분이 있고 얼마 매매? 그래서 4억인데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매매를 같이 하는 사람이 만나는 건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매매로 끈끈해지는 사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정도. 오늘 얼마 손해 봤어? 뭐 이러고 같이 이게 훅 들어오는 다시 아침에 딱 로그인했을 때 메신저에 같이 뜨면은 기분 좋은 사이 이런.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기분 좋아지는 그 사이인가요? 제가 그 아이디를 볼 때마다 많은 걸 느낍니다. 답변을 정확히 안 해주십니다. 좀 삐졌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지금 김효주 앵커님께서도 전업 투자자를 한다고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아까 5억이란 말을 하셨는데 깜짝 놀라가지고요. 저번 주에는 3천만 원이 갑자기 5억이 되니까 그 미묘한 다른 사이에요. 세계 같네요. 그러니까 3천만 원과 5억 사이에는 회원비가 있으시죠? 회원비가 있으면 갑자기 5억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 타고 얘기를 해주시는 매는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할 때도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게 되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많이 되시고 두려우시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길라잡이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회원비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퇴직 요즘에 굉장히 빠른 나이에 하시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퇴직금이 있으실 텐데 네네. 그 금액을 가지고 그 프랜차이즈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도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목돈이죠, 퇴직금은. 네. 그게 생겼을 때 네. 그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창업과 네. 전업 투자자의 길 이렇게 있을 때 네. 전업 투자자의 어떤 메리트 네. 뭐가 또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규칙적인 생활? 예.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 창업과 그러니까 내가 치킨집을 해야 되겠느냐? 예. 네, 그렇죠. 치킨, 맥주 이거 내가 나도 좋아하는데 그걸 직접 해야 되겠냐? 내가 좋아하는 업종을 창업한다. 이거와 아니면 그래도 뭐 베팅을 해보겠다. 전업 투자자 이런 것들 어떤 조언해 주신다고 하면 그 오늘 기사가 떴나요? 그게 뭐 치킨 그냥 일반적인 매출 정도 하려면 13마리인가 11마리고 그냥 월급쟁이 정도 급 이상으로 좀 벌려면 하루에 30마리 팔아야 된다. 치킨 30마리요? 예, 30 적어놔야겠습니다. 기본이 생각보다 적네요. 잘 적으세요. 저 중요한 얘기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30마리. 오케이. 네. 13마리 정도가 이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정도 요 정도라고 하는데 13마리. BP.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된다는데 30마리 파는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뭐 아니면 도잖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열심히 규칙적인 생활로.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회원님이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어느 정도 주식으로 손실이 꽤 크셨어요. 크셨는데 전업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걸 좀 거의 만회를 해가는 분 있어요. 만해서 되게 보기가 좋은데 저는 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창업을 하라고 말하면 그거는 제가 여기 있을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까 의무감에 얘기하면 솔직히 나도 창업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그러신 건 아니신가요? 창업을 하려면 다른 걸 해라. 창업 말고 다른 거야. 그럼 뭐가 있을까요? 창업 말고? 뭐 자동차에 뭐를 달아주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자동차에 달아준다는 건 번호판 얘기하신 건가요? 자동차에 뭐 요즘에 뭐 덴트, 범퍼, 뭐 랩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저는 뭐 이렇게 그 전화번호에서 뭐 연락하세요. 이거 뭐 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데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솔깃하셨나 봐요. 30마리도 솔깃했습니다 지금. 30마리 정도야 뭐 아는 사람 이렇게 쭉. 30마리는 그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0마리 정도면 이게 단가가 한 뭐 17,000원 이렇게 되셨으니까 그러면 벌써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러느니 차라리 조금 더 장중에 그 6시간을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좀 더 나가서 이런 이제 수익을 완성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큰 노력을 안 해도 그런 자금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이건 또 어차피 유동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일을 할 때 충분히 또 금방금방 뺄 수 있는 자산이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시간 대비 노력이나 이런 거 금액적인 수익률 차원에서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봐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전국이 아니죠?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창업은 하시지 말랍니다. 매니저께서 창업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러시고 차라리 회원비만 조금 되시면 같이 하시게 되면은 아마 5억이 3천? 이렇게 되면은 월 6%, 월 6%에 대한 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자부를 하시는 저희 매니저 전문가님, 화이팅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답변 좀 내용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이게 무슨 이게 뭐 이제 이게 솔직히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는 이 대상이 다르다 보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뭐 안정성이냐 아니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느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좀 큰 목돈이니까 수익률이 6%래도 그게 월이면은 뭐 3천만 원까지 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월 6%죠. 연 6%가 아니라 월 6%면 5억에 3천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셨으면 월에 이제 수익률이 얼마 정도가 돼야 할 만한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보유 자산이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뭐 어느 정도 금액은 뭐 비슷한 좀 1억은 안 되는 수익이라고 할 경우에도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게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혹시 있는지. 예.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은 이제 그 몇 인가구냐. 우리 내가 어떤 식구들을 먹고 살리느냐 그에 따라 다른데 메뉴 전문가님은 한 분이시죠. 예.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한 분이시면은 메뉴 전문가님의 그 소비 패턴을 봤을 때 한 달에 700만 원?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5인 식구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의 또 이제 그 초등학교냐 아니면 중학교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보통 4인 식구다 그러면 보통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1억이라고 하게 되면 월 5%. 예,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그 정도는 수익을 뽑아낼 수 있겠다. 그 정도에 대한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가 본 꾸준함. 네, 꾸준함. 네. 이게 만약에 월 내가 가정에 필요한 게 500만 원 정도다. 그렇게 되면 500만 원을 이번 달에 못 벌거나 원금이 까지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니멈의 수준을 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플러스 만약에 이번에 좀 잘 됐습니다. 매년 전문가님처럼 만나시는 좀 훌륭한 전문가님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더 벌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저축할 줄도 알고 이런 또 그래야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럴까요? 예, 이제 시작하면 될 건데. 예. 다른 의견이요. 근데 얘기하십시오. 예. 그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저처럼 뭐 선물 옵션 주식 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스윙이라든 목표값이 높죠. 아, 그렇죠. 예, 지금 그 뭐 광고 문구에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제가 회원들이랑 매매를 같이 했어요. 사실 매매를 장중에 잘 안 하는데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고 다 찍었는데 어저께 오늘까지 해가지고 요번 한 달 동안 한 계약 두 계약 기준으로 17%, 18포인트 정도가 났거든요. 18포인트. 네, 1포인트. 58에서 45로 한 900 정도예요. 그 한 계약 두 계약 기준. 1,500 가지고 900을 벌었다. 1,500, 아니요, 좀 금액은 많아요. 금액은 많으신 편인데. 예, 금액은 5,000 정도 있는데. 5,000 가지고 900을 벌었다. 근데 요번 6월 1일부터 오늘까지가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지금까지 제일 잘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최고의 수익. 이런 그게 있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선물 옵션 다 하고 선물 주식도 넣고 그러니까 저희는 선물이랑 주식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만큼 이렇게 그 편차가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이자 이런 거는 눈에도 들어오질 않죠. 보험, 보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할 상품. 그렇죠. 가장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뭐 한 1년 토탈 따져서 그래도 한 20% 정도는 놔줘야. 1년 토탈. 1년 따져서 20% 정도 놔줘야. 월 20%에서 갑자기 왜 좀 약해지십니까? 조금 후퇴한 거 아니세요? 금액이 클 때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금액이 클 때는 뭐 이 주식으로 대형주를 잡아놓고 그걸 대용으로 땡겨가지고 선물을 치거나 옵션을 양매도를 깔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금액이 작을 때는 사실 이게 좀 빡빡하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크다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에요? 적어도 일단은 적어도 1억은 이상 넘어가야 돼요. 1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상이 큰 금액. 그렇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때는 1억 정도가 보통 이제 좀 퇴직금으로 받으셨다 이런 분들이 들고 오시는 금액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회원분이 이제 가입하셨다. 그런데 얼마 정도 투자하는 게 적정할까요?라고 하시면 1억 얘기하십니까? 보통?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받는 금액은 1억짜리 이하는 안 받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김앤커님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5억 정도 넘어가야 VVIP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한 3억 정도 넘어가도 웬만큼 VVIP 해줘요. 1억 정도 넘어가도 웬만큼 VVIP 처리를 해주는데 그만큼 들고 온 사람들의 금액이 좀 많이 좀 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미모 여성분이 오셨다. 그러면 갑자기 VVIP 되는 거죠? VIP가 아니죠. 이제 와이프죠. 라임을 이제 옆에 오셔서 매매하시라.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세팅 그대로 드립니다. 그렇죠.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한 매매를 하실 때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돼야 그에 따른 규모의 효과도 좀 나온다.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 준비 가능하시겠죠, 앵커님? 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퇴직은 머나먼 일이라. 그건 그렇죠.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쭉 하다가 보통 이제 퇴직 계획도 젊었을 때부터 해놓으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쭉 하셔야죠. 치킨 30마리 이런 게 아니라 매는 전문가님은
차라리 매 30마리 어떻습니까? 엄청 비싸겠는데요? 진짜 엄청 비싸겠는데. 괜찮은데요? 그것도 매 한번 쫙 날리면서 한 마리씩 날리면서 치킨이 아니라 그 박쥐 아닙니까? 네. 박쥐의 눈도 괜찮겠네요. 예, 박쥐의 눈이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김효주 앵커님께서 이것저것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 계신데요. 또 어떤 뭐 질문하실 거 계속 해주시죠. 네, 지금 얘기는 이제 이익이 났을 때 이익률이었는데 사람이 항상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피하고 싶은데 손해가 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코칭을 해주셔도 그럼 이제 손해가 있을 때 손절매를 할 그 어떤 손해 퍼센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손해가 됐을 때는 더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손절매의 기준이죠. 손절매의 그렇죠. 기준은 어느 정도로 갖고 갔으면 좋을까? 이걸 지금 문의를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제가 대충 답변을 알 것 같습니다. 대충 답변을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 될까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때까지 들고 가는 거죠.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손절매는 그러니까 내가 버틸 때까지가 손절매입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참 어려워요. 손절 치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거 잘하면 진짜 이제 거성이 돼 있죠. 거성.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도 치고 매도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가 어느 부분이 넘어가면은 이게 힘이 돌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부터 매도를 찍고 들어가는데 내가 매수를 잡고 있었더라도 리버스로 돌리면서 매도를 딱 찍어버리면 이렇게 돌리는데 저는 주식도 그렇게 해요. 주식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6% 이상 보통 마이너스 난다. 그럼 날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한 6% 정도, 7% 정도인데 7%인데 그래도 조금 더 밑이라도 밑에까지 봤을 때까지라도 이 플러스적인 힘이 유지될 수 있다는 구간까지는 들고 가요. 근데 거기서 깨버리면 선물 매도 치듯이 손절. 근데 손절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할로.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라 손절 분할로.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사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6%, 7%에서 7.2%까지 왔는데 7% 손절했습니다. 그 7.2% 딱 찍고 쭉 반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다시 쫓아갑니까? 제가 하는 종목은 저는 거의 종가 기준으로 해요. 종가 기준으로? 이 심할 때 손절을 칠 때 치는 거지. 그 종가 기준으로 어느 손을 돌린다 만다를 그 종가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부터 대응을 하는 거라 항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 중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많이 신경 안 써요. 올라가는구나, 깨는구나, 넘어가는구나 이 정도만 보고 손절이 가더라도 깨느냐 마냐 그래 종가까지 봐. 그러면 꼬리を찍었다가도 올려놓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종가까지 툭 터하면 그거 재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제복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 날 그냥 이렇게 날려야죠. 쿨하게. 잘못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꼭 그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얘기는 좀 드리고 왜 보통 매매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충분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기 치게 되면 멋진 전문가님이 되시는 저희 매눈 전문가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준은 한 6, 7%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거의 뭐 자주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2월달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손절 친 종목이 3종목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에 좀 회원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계속 종목을 골랐어요. 방송이요? 아니죠. 되게 회원 모집 얘기하시던데. 그보다 좀 마스크가 주는 편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하시네요. 차라리 손절매 얘기를 좀 하시죠. 그래서 손절을 친 것도 있어요. 요즘에 GS 건설 같은 경우는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산다 이렇게 그런 전략을 갖기 때문에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손해는 크지 않은데 금액적으로 손해는 크지 않은데 손해 퍼센테이지를 보자면 좀 컸어요. 그거는 좀 견뎌보자 했는데 시간 좀 끌어가지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지금 거의 손절 종목이 없어가지고 웬만큼 다 거의 수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수익권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수익권 0.7%? 농담이고요. 그래도 매눈 전문가님은 위험 관리가 워낙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손절 보통 김효주 앵커님께서 만약에 종목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처음인데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까지 하락하게 되면 견뎌보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요?
그러니까 저 일단 하락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요. 아, 예. 일단 단 0.5%도 하락하면 안 된다 이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하락은 다반사죠. 네. 익숙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뭐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하락 이런 거 뭐 예, 아예 그냥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게 반절까지 너무 과감한. 자, 그러면은 제가 얘를 아주 너무 과한 건가요? 면밀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예, 1년 동안에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200만 원 꾸준히 띄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요. 그러면 2,400이 되겠죠? 1년에요. 이자 조금 하게 되면 2,500이 됐다. 2,500을 투자를 하시는 중이세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종목을 샀는데 반절이 50%죠. 네. 그러면 1200, 그렇죠. 1250이 한 번에 확 날아갔다. 네. 그때까지는 버텨보신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꾸 웃으세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아니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제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예. 아이고. 왜 다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성격이 되게 이렇게 섬세하시고 꼼꼼하실 것 같은 그렇죠. 이미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곰도 아니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그거를 아리따운 여자분께 곰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6개월 동안 번 게 한 번에 날아갔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반은 진짜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방금 7% 정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뭐 한 10% 정도. 10% 정도. 예. 보통 그러면 10%면 2,500이니까 한 달치 정도 날아가는 정도면 그래도 참아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한 10%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50%는 아니네요. 그래도 50% 번티면 되죠. 뭐 또 이따가 다시 100% 올라가면 다시 50%가 수익이 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렇게 좀 초보로 하셔가지고 원금 뭐 다 날리신 분도 있으셨어요? 아이고 뭐 두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승이죠. 그렇죠. 다 오늘 10%. 그럼요. 그거는 다 반사했었죠. 그럼 100% 날린 거네요? 다 날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하다가 해서 특히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수업료를 낸다고 그러죠. 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매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돈이 다 어디 갔어? 이런 분위기. 예.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막 매매하면 되는가 보다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앞 딱 뜨고 그 다음날 했더니 갑자기 왜 반토막이 나 있지? 뭐 이런 경험. 예. 그런 건 충분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비웃으실 게 아니네요. 저는 50이었어요. 100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 이제 저희가 내공이 쌓인 거죠. 이제 하나씩 쌓여서 이제 이제 이 정도면은 손절할 때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보통 보시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느 때 손절을 한다는 기준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퍼센트가 얼마다. 마이너스 뭐 10%, 뭐 마이너스 6%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정도 가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손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원칙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맞죠? 네. 저 곰이라고 그러세요, 곰. 네. 그렇습니다. 손절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 손절매만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한 3시간도 떠드실 수 있겠지만은 저 메이눈 전문가님이 체력이 안 좋으세요. 저질 체력이셔서. 기침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냉랭한 공기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또 이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이게 그 술과 담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끊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텐데 또 그 밖에 또 궁금하신 점들 또 막 날려주시죠. 네. 이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투자를 주로 이제 대기업에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대형주, 대형주에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신약이 뭐 나온다. 뭐 이런 조그만 회사지만 그런 걸로 하시는 경향이 많으신지 소문에
너만 사봐 이거죠? 네. 이거 10배 간대 10배 이런 얘기죠? 네. 네. 아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대학 때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학원이요? 이제 네. 입시 학원에서. 네. 근데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강사님이셨는데 네네.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네. 강호동이 네. 이제 강호동이 다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SM을 갔잖아요. 아,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주식하시는 분한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사놔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다고 친구한테 고맙다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돌 때. 네네.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금감원에 고발을 해서 비공개 이거 정보. 지금 안 돼. 얘기하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전화하죠. 네,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경향이 더 강하신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으실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근데 보통 2회째 이제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네. 아실 때가 되지 않으세요? 안정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찍고 뭐죠? 또 무슨 돌려치고 붙이고 이런 단어를 쓰시는 자체를 봤을 때는 안정성은 이건 매의 눈에 맞지 않는 단어 같고요. 일단 답변해 주시죠. 네. 철저하게 딱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뭐냐면 항상 말씀드린 건데 바닥을 매집하는 사람, 저가 매수를 접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00% 망해요. 한 번, 10번 잡으면 한 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결국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왜냐? 잡주들에게 물량에 대한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웬만큼 시가총액이 빵빵하고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버텨주는 종목은 내가 물량을 실을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 300억짜리 이런 짤짤이 기업에 기껏 넣어봤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상한가 먹어봤자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은 한 13% 수익이에요. 그럼 130만 원. 이러면 이거 가지고는 어디 코도 못 붙여요. 아 그래요? 30마리 괜찮은데 이거. 30마리. 근데 이게 이런 종목이 치면 다행인데 10개 잡으면은 한두 개밖에 안 가요. 나머지 5개 바닥을 덮어요. 그렇죠. 시간으로 못 끼고 유동성 못 끼고 다 못 끼고 나머지 기도 다 날려버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빵빵히 받쳐주면서 차트가 아란히 살아있는 기업들은 물려도 그 자리에서 물리기 때문에 버티면서 조금만 만약에 내가 좀 안 된다면 손절 치고 올라올 때 다시 재매수를 잡더라도 칠 땐 치고 하면은 그 터지는 거는 왜? 살아있는 차트니까. 그런 걸 하면 충분히 좀 앉아서 돈만 있다면 쫙쫙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매눈 대표님의 용어 선택은 워낙 약간 좀 공격적이셔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의역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살아있으시니까 살아있는 얘기를 하시니까 매매 스타일은 그렇게 공격적인 아니라는 거. 매매 스타일은 가릴 건 가린다. 종목은 가릴 건 가린다. 그래서 안정성을 종목 중심으로 안정성을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아까 말씀하셨던 게 시가총액 300억 이하 그건 쳐다도 보지 말라. 1000억 이하는 전 아예 안 합니다. 1000억 이하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밖에 또 좀 접근해야 될 별거 없어요 사실. 전업 투자자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소스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좋은 종목 찾아내면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거 매니저 전문가한테 야 이거 신약이 개발돼서 이거 10배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시가총액 1000억 이하야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10배가 갔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 얼마쯤 찍을 수 있었어? 28억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과 이제 또 이런 유대 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하겠는데 만약에 이제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저라면은 그러니까 한 달 보통 이제 남자들이 보통 용돈을 쓴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700만 원 쓰시는 분 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달에 용돈을 만약에 50만 원을 쓴다. 그래 되면 그 중에서 그 용돈 정도만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이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만 또 보고 해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도 할 것 같아요. 샀다가 50%가 손해가 보면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해서 아니면 좀 봤다가 제가 봐서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바로 욕을 해주면 되죠. 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좀 너무 하시네요. 이제 증권사 찌라시 이제 계속 많이 봤잖아요. 봤다 보면은 이렇게 도는 거 보고서 이렇게 차트 모양 보고서 이제
해요. 재미로. 우리 재미로 요거 10주만 사봐요. 회원님들한테. 네. 그러면은 진짜로 회원님 삼성전자 10주요? 네. 예. 예전에 뭐 키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이거 10주만 사죠? 하면은 상한가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김수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김수요? 김수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얼굴로 지금 맞상대를 하시려고 한 건 아니죠? 아, 충분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안 끼어들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찌라시를 많은 도는 것 중에 이렇게 대응할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후행적인 성격이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 연예인 찌라시거나 쓸데없는 사진들인데 쓸데없지 않으시던데요. 일일이 다 저장하시던데요. 그래서 제 폴더가 다 찼어요. 찼는데 그래서 그 일일이 이렇게 오는 시장에 사실 다행도 못하고 볼 때 그냥 재미로 가볍게 한 10주 정도 사는 거지. 사실 그런 뉴스가 뭐 내 귀에 들어올 정도면 그렇죠. 이미 뭐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접근하는 어떤 투자자의 자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일단 찌라시는 영화로 보자. 그 영화가 망했죠? 그 흥행을 보셨습니까? 혹시 찌라시라는 영화? 아니요. 뭐 위험한 소문 찌라시에서 김강우 오빠 나오고 예고편만 보고. 한 번쯤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음모론 쪽에서 시장을 보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또 찌라시를 보면서 좀 민감한 내용들도 좀 많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또 그건 좀 그렇고요. 근데 뭐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없는데 소문이 날 리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속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는 있는데 일단 재미로 보시라는 얘기죠. 재미로 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감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둘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저를 자르시려면 얘기를 붙이십시오. 저 남산에 잠깐 갔다 오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여기서 문이 열고 이제 포도리가 들어와서 끌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증권사 직원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얘기는 들어옵니다. 많이 얘기를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분별력이죠. 근데 그 증권가 찌라시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네이버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 출처가 어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입니다. 네이버님이. 제가 그거 작성하느라고 밤을 새요. 특히 뭐 그 여자 연예인 뭐 이런 연예인들 얘기 진짜 A양과 이제 B군 이러면 꼭 B군은 자기라고 얘기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그게 소문이 아니고 그래서 뭐 6개월 뒤에 맞았네 안 맞네 이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얘기하실 때 꼭 항상 디스패치 물어보십시오. 농담이고요. 전문인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부럽습니다. 거의 그 고층 빌딩에 대해서 상주하면서 막 듣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해상도 카메라로요. 디스패치요? 그 기자분들은 그렇게 활동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심하십시오. 걸릴 뻔했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매 얘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풍문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살짝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전업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누님한테 이제 전문가들한테 가서 코칭도 받고 이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어떤 모임 같은데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거나 이제 같이 뭐 우리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말에 뭐 술 한잔 하자 뭐 그런 모임 같은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카페라든지 밴드 동호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뭐 카페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카페는 전문이시죠?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엄청 많죠. 맞습니다. 네이버만 쳐도 한 몇만 개 되지 않나요?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이게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되면 뭐 운영 전문 인력 그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취득하고 그럴 때도 관련된 좀 거기에 좀 있어봤는데 대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되게 깔리더라고요. 거기도 회원비를 받습니까? 회비를 받는 건 아닌데 뭐 이제 한마디로 어디 증권사에 누구한테 약정을 이렇게 넣는 이런 식의 그거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요. 저 매누님의 회원 뒤에는 회원비 이제 증권사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말씀 이어주시죠. 예. 예.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시니까 농담이시고요. 예. 예, 목이 메어가지고 네. 예, 당황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크게 얻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얻을 건 없고. 카페들도요? 예. 그냥 친목 모임이다. 그래도 거의 그렇습니까? 그렇죠. 친목 모임인데요. 예. 그러면 그 메인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자전거, 친목 모임이다 이런 것도 안 좋습니까? 거기는 일단 좀 안 좋아요. 네. 예, 안 좋은 게 모든 동호회 요즘 그 어떤 변질적인 성격이 예, 그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밴드가 뭐 불륜에 뭐 이런 또 이게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동호회들.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예, 그냥 밥 먹고 자고 싶은, 그냥 다른 데 자고 싶은데, 예, 근데 막 집에 애도 있고 와이프까지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기 싫으시겠어요? 아, 저는 애들하고 와이프를 버리고 들어갑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를 호들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와이프가 다 지켜볼지도 모르는데요. 얘기하십시오. 아까랑 다르시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활동이 아니라 야외 활동을 유도하는 많은 이런 그것들이 동호회들이 자전거도 마찬가지, 등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면이 사실 좀 열혈 회원이시잖아요. 예,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생활이 공개되면은 매누님의 지금 냉철한 판단력을 의문을 품으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보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담이고요. VVIP 회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호회는 그래도 그러면 가급적이면 나가지 말자는 주의십니까? 가족이랑 하자 그거죠. 가족이랑. 가족이랑. 저처럼 없는 사람은 나가서 없는 사람끼리 나와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식 동호회 그러면 아예 발을 안 붙이는 게 좋을까요? 그럼 주식 관련된 동호회, 주식 관련된 동호회에서는 배울 거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그 약간 기초 지식을 좀 배우는 그런 곳으로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효주 앵커님 같은 경우는 딱이시네요. 김효주 앵커님은 사실 기회가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데 그거를 앞으로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 다이다이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코너에서 다이다이로 다이. 근데 정석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석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카페 같은 데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55만 원을 제가 결국에 회원 유치를 안 되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개설할 테니까 회원 가입하십시오. 회원 가입하시면 이쪽에 먼저 가입할게요. 네, 저는 회원비가 없고요. 대신 다이다이로 같이 자전거를 자전거도 자전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실까요? 이제 좀 뭐 어떤 정보나 아니면 매매 종목들을 얻기는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쪽도 많고 오히려 가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종목, 뭐 동호회 종목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알려지는 게 있는데 항상 모이게 되면 그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는 그 작은 것들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매매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후폭풍은 또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거는 좀 자제를 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를 잘 정리했죠? 정리의 전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가입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 카페나 어떤 동호회 모임 인터넷 카페요? 네, 뭐 유명한 곳 있으면 여기저기 가입하면 좋겠죠. 하지 마셔야되는데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셨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오신 회원님이 있는데 인터넷에 그 뭐 연예인 어디 나가고 했던 복모 씨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슈퍼게임가 돼가지고 왔는데 회원님 그럼 회원님 종계 포트폴리오 공개해보세요. 얼마인지 종목을 쫙 깠어요. 와, 근데 제가 그 포트를 나올 때마다 이거 보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정기 방에서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 사람 욕을 굉장히 그냥 생욕을 많이 했는데 얼마씩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종목을 받을 때마다 돈을 냅니까? 월 10만 원인가 그렇대요. 월 10만 원인데 문자가 오고 뭐 매수 타이밍 얼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뭐 3S, 필코전자, 뭐 비트컴퓨터 완전 개 잡주에 밑에서 놀고 이런 식의 지금 그런 걸 포트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런 거의 자체에 대해서 좀 많죠. 너무 사자가 많으니까. 사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과 없이 받았다가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또 책임이 없거든요.
내가 돈 내고 내가 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투자에 조언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구별이나 이런 것들도 또 반드시 좀 점검을 하고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개인분들은 그 사람이 뭐 300만 원 가지고 몇 억을 벌었기 때문에 마치 진짜 찍으면 진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멋모르고 그냥 찍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조심을 해야 될 얘기 같은데. 조심할 것도 참 많네요. 그렇죠. 이게 지뢰밭입니다, 여기가. 지나고 보게 되면은 아유 뭐 매매하다가 그런 경우도 많죠. 아유 내가 주식을 왜 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하신 적 있죠? 초기에는 하신 적 있죠? 네, 있죠. 네. 그리고 이것만 했어도 내가 지금 그 땅만 있었어도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 원래 그 삼각지 땅이 그게 아직 남았잖아요. 그거 그 음영지역만 안 있었으면은 그거 그냥 바로 벌써 지금 다 공중분해. 죄송합니다. KTX 철거되면 그 땅 돈 날라갈 거예요. KTX를 철거시킬까요?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가게.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또 날카롭게 던지실 질문 하나 없으세요? 그럼 그냥 정리하는 의미에서 초보 이제 투자분들에게 전문 투자자분들에게 정리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 초보 2탄이네요. 지난번이 1탄이었고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전업 투자자분들. 초보 전업 투자자분들한테 이것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 준비해서 시작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죠. 딱 한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회원 가입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랑 이 전문가를 만나서 나중에 뭐 같이 환갑잔치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배우고 나서 끝나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이 사람이랑 전문가 강의를 듣고 나서도 이 사람이 안 해도 내가 혼자 해도 이때가 한 만큼의 어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알려주는 이 노하우가 내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작정 종목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매수매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얼마 찍으세요. 갑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실히 자기만 어떤 그 생각이나 정석적으로 뭐 재무제표를 잘 본다던가 차트 이러면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그걸 좀 잘 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선생을 잘 고르는 것도 자기 능력이니까 그 선생이란 종목을 하나 사는 거니까 그런 좀 측면에서 선생이란 종목이요? 선생 이것도 추천 줍니까? 선생? 에듀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마무리를 멋지게 지셔야죠. 마무리를? 그래서 잘 보고 고르는데 그 중에 그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좋은 제자를 만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좋은 선생은 멀리서 찾지 마시라. 뭐 그런 얘기시죠 지금요? 그런 얘기로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뭐 그 회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해서 오늘 그 전문가들의 수단은 말씀하셨던 그 전업 투자자들의 얘기,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전업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런 쪽으로 좀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질문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눈 전문가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나왔는데 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푹 쉬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정신없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다 정신이 없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전업 투자자를 하실 때 어떤 대응 상황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마음에 많이 간직을 하시고요. 다음 주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